비극은 조용한 시골 마을의 아침을 덮쳤습니다. 사람이 이래가 있더라고. 지도 너무 막 가슴이 놀래갖고 걔도 막 너무나 막 지고. 마을의 한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집 앞 골목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지혈을 하기 위해서 환자를 좀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약간 상처 부위들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피가 솟구쳐 나왔습니다. 명치를 기준으로 해서 가슴 쪽, 가슴 부근 옆구리, 그다음 등 쪽 윗부분 자상이 몇십 군데 이렇게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이 도착하자 나타난 한 남자가 던진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갑자기 그 골목에서 한 남자가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로 제가 죽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양팔이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나 자신이 범인이라 자백한 남자. 그는 누구였을까? 같은 동네 살고 있는 조카가 당 숙모를 칼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 숙모니까 아버지의 사촌이. 놀랍게도 그는 피해자 바로 옆집에 사는 오촌 조카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웃집 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전 7시경 집 앞을 청소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 박 씨. 그때 느린 걸음으로 누군가 다가오는가 싶더니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수십 회 찔렀는데 90여 회 정도. 사인은 가다 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확인됩니다. 2분 동안 쉴 새 없이 계속된 잔인한 칼부림. 당숙무를 90여 차례나 찌른 김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한참 만에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자기를 본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피의자를 상대로 더 조사를 해봐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집 사는 당숙모를 이토록 처참하게 살해할 만한 해묵은 감정이란 무엇일까? 김 씨의 얘기를 전해들은 피해자 아들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립니다. 여기 무시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지금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가지고 반찬이라든가 국 같은 거 갖다 주고 지내고 있는데 이게 무시하고 뭐 그냥 그래 했었으면 반찬 가지고 국회가 가져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 씨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이 그 집에 반찬을 해다 나른 게 바로 숨진 피해자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가 보여준 영상 속엔 더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차가 나가면 이 동네 아무도 없어. 여기가 이 경웅이거든요. 요 차 바로 뒤에 여기 발 보이죠? 발 여기 발. 갑자기 왜 나오겠냐고요. 아까부터 여기 나왔다니까. 계획적으로. 피해자 박 씨가 밖으로 나온 건 남편이 일을 나간 직후였습니다. 그때 차 뒤쪽에서 나타난 조카 김 씨. 그는 피해자의 남편이 나가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엿보았던 걸까요? 막말로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났으면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같이 나오잖아.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경운기 뒤에 숨어 있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게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김 씨와 갈등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숨진 피해자가 아닌 그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조카와 당숙 간의 불화가 시작된 건 약 8년 전. 그전에는 폭이 한 2m 폭이요 도로가 요래 있었으니까 지저분한 쓰레기도 나오면 그거 갖다 태웁니다. 나가 그 잠 좀 자다 이래 되는 거야. 야야 잠다지 누구 잠 모자 그러니까 이 같은 뭐 발로 밟고 막 죽인다고. 저녁 무렵 도랑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자신에게 김 씨가 느닷없이 시비를 걸며 폭행했다는 겁니다. 심하게 폭행을 당하던 와중 그는 들고 있던 부직갱이를 휘둘렀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대 와가지고 119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맞고서를 하세요. 진단서를 끄니까 3주가 나오고요. 가는 2주밖에 안 나왔어요. 조카와 법적 다툼까진 가고 싶지 않아 합의를 하고 각자 벌금을 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뒤로 더 악화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 일하는 사람이 뒤에 빨고 때리고 날 원수만 생각하고 그 이제 파이프가 때리는 거예요. 밤만 되면 돌멩이 가지고 얼굴 여기 있는 거 쫙 땡기는 게 무조건.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계세요? 하지만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김 씨의 가족들을 만나보려 했지만 집은 비어있고 벽에 큰 글씨로 써붙인 문구만 눈에 띕니다. 못 참겠으면 뛰쳐나가라. 이 말엔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린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약은 먹었다. 엄마가 타다 준 약은. 그냥 10년 동안 지금 계속 먹고 있다는데 지금 부모도 이야기 안 하고 지도 뭐 이야기 안 하고. 그 경찰 쪽에서 얘기를 들으셨던 거예요, 이게? 네. 김 씨 어머니가 지난 10여 년간 아들에게 정체불명의 약을 몰래 먹여왔다는 겁니다. 김 씨 어머니는 2달 전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김 씨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약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신과에 가지. 혹시나 우울증이나 한 번씩 좀 해봐도 되는 지는 안 먹으려고 하면 엄마의 고개 좀 다 그랬지. 아드님은 근데 안 먹는다고 하신 거예요? 나는 아직 안 먹지. 네가 병있나 왜 내가 먹나. 아무 뜻도 없지. 자신이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음식에 몰래 섞어 아들에게 먹여왔다는 겁니다. 그 아드님이 병신과 질환을 좀 앓으셨어요? 아니에요. 별로 그렇지도 하고 우울증이 좀 그래. 내가 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먹다. 거기는 안 온다고 하고요. 내 먹는다고 하고 오늘 나도 먹고 하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약을. 어머님 드신 거예요? 원래 그 군대 가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아드님? 연습지 대학까지 댕기고 뭐다 했는데. 군 제대 이후 아들에게 우울증이 생긴 것 같아 몰래 약을 먹였지만 아들의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김 씨 어머니에게 약을 처방해준 병원에 확인해봤습니다. 2009년도에 7번 왔거든요. 요거까지는 본인이에요. 다음에 등장하는 게 엄마가 대신이 2011년 아들 대신 왔다 그러고 처음 아들이 몇 번 병원을 내원했지만 2011년부터는 김 씨의 어머니가 약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본인이 진짜 싫어해요. 병원 자체. 그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기가 주변에서 자기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을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그렇게 고기 타서 먹이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 씨 어머니도 아들이 우울증보다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변엔 이런 사실을 비밀로 해왔던 어머니. 오랫동안 감춰온 정신질환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김 씨의 중학교 동창은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도 중학교 동안 사람하고 트러블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공부도 나름 괜찮게 했고 난 최소한 대기업 쪽은 더 할 줄 알았는데. 말수가 없고 조용한 편이었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 부모의 자랑이었다는 김 씨.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몇 해 후 고향으로 돌아온 그의 모습은 어쩐지 전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이 어울려가지고 참 대화도 하고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다니다 보면 피해갑니다. 피해. 또 여러 집에 사람들이 이리 온다 하면 부모들이 딴 데서 뭘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 왜 그런가 참 이상하다. 그렇게 감춰왔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김 씨 누나가 면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부모님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것 같은데 좀 한번 가봐달라. 그래서 이제 가정 방문을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별일도 아닌데 우리 딸이 전화했나 보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김 씨 누나의 걱정과는 달리 한사코 별일이 아니라던 김 씨 어머니는 당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군대에서 가혹행위 같은 거 이제 당하셨던 거 말씀해 주셨고 그거를 제소를 했는데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패소를 했다. 군대에 있을 때 폭행을 당해 아들이 좀 예민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김 씨는 군에서 제대한 지 13년 만인 지난 2014년 지역보훈지청에 후유장애 관련 보상 신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임병들의 부탁 가혹행위로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신청을 하셨어요. 팔하고 머리를 이제 다쳤다고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제출한 진단서가 2014년도 진단서가 있어요. 성기백면은 조현병 추정이에요. 김 씨가 직접 기관에 제출한 진단서엔 조현병이 추정된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도 자신의 병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못 참겠으면 뛰쳐나가라는 문구를 벽에 써붙였던 김 씨는 실제로 남모르는 자신만의 규칙들을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는 이런 글귀들이 김 씨가 병을 숨기고 혼자 이겨내려 한 흔적이라 말합니다.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 정도 되면은 자기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한다기보다는 그 감정에 자기가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자꾸 빠져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김 씨는 최근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뭐 항상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공부한다고 노트북을 항상 들고 밭에 같은 데가 그늘 밑에 앉아가 컴퓨터 들다 보고 그 집 엄마가 한 공무원 시험 친다고 적하고 다닌다 하면 어머니 역시 아들의 병이 알려지면 자랑스런 아들의 앞길이 막힐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이 낳은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다시 찾은 병원에서 우리는 김 씨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아들 잘 시키려고 이래 되는 게 이 모양이다. 이거 대학까지 우쭈쭈 무슨 맛이나 이 모양이 미안하다는 뜻은 있지. 인지가 사고 개발 말을 듣겠니까 죽은 사람이 좀 참. 하지만 무고하게 희생당한 생명도 살인자가 돼버린 김 씨 자신의 인생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또 어떤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까 봐 염려를 했던 건데 조현병 환자들도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고 치료를 받으면 직업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점 이제 기능 저하가 일어나니까 그것들이 점점점 결과도 안 좋아진 거죠. 만약 이분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뭐 이와 같은 끔찍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로 공무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일 김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왜 살해하신 거예요? 살해 동기가 뭔가요? 본인을 무시해서 살해한 게 맞나요?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난 그는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진짜 적은 그가 휘두른 칼에 희생된 피해자도 그 가족도 아닌 자신이었단 사실을. 아이고, 혼통하고 죽을 때 말도 한마디 못하고 불쌍해라, 불쌍해. 이 억울한 마음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까요? 혼자 힘으로 멈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시한폭탄.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이 또 한 명의 무고한 생명을 짓밟으며 이렇게 터져버렸습니다.